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KF-X와 한국형 전자전기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2030년대 초반 일본은 한국과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하고 급진 구구파 성향의 일본 총리는 해상자위대 F-35B를 실은 이즈모 경항모를 이끌고 기습적으로 독도 점유를 지시합니다. 일본은 독도는 자신들의 영토라고 오래전부터 주장하였던 터라 억지 논리로 전쟁 성포도 없이 긴급 성명 보도만 약식으로 하고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기습작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일본과의 지속된 분쟁으로 일본의 움직임을 정찰 위성을 통해 지속 관찰하고 있었고, 일본의 수상한 행보를 의심하여 만약의 도발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은 한국형 경항모와 최신 핵잠수함, 한국의 신형 구축함 KDDX, 그리고 신형 이지스함 등 한국형 항모 전단을 이미 울릉도 부근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그리고 F-35A 전투기를 독도를 향해 출격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해상자위대는 이미 일본의 계속된 도발로 동해상에서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던 한국의 잠수함의 이즈모 경항모를 격침당할까 두려워 자신들의 영해에서 계속 무력 시위를 펼치기만 합니다. 이에 일본은 조기경보기와 F-35A를 앞세워 먼저 독도 인근 카디지 영공을 장악해 제공권을 우선 확보하기로 하고 본토에서 F-35A를 출격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울릉공항에서 상시 대기하던 한국의 KF-X는 벌써 한국형 전자전기와 만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 공중전력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자 대한민국 공군은 기다렸다는 듯 일본의 조기 경보기를 제밍하고 링크 16으로 링크되어 있는 항공자위대의 데이터 링크마저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우리 공군은 이미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 영공 깊숙한 곳에 있는 항공자위대 조기 경보기를 바로 격추시켰다가는 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어 울릉도 부근 카디지까지 항자대 전투기를 끌어들여 그때 잡기로 합니다. 이에 항공자위대도 질세라 자신들이 보유한 전자전기로 한국 공군의 데이터 링크 제밍을 시도하지만 자신들이 사용하는 미국의 링크 16과는 다른, 특히 미국제 제밍 무기에 강한 최신형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공군에게는 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당황한 일본의 F-35A는 A사 레이더와 IRST를 사용하여 한국 공군의 KF-X를 직접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를 기다린 공군의 전자전기는 레이더 사용을 바로 감지하고 항공자위대의 F-35A 위치를 포착해 KF-X에 전송합니다. 한국 공군도 물론 F-35A가 있지만 강력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KF-X가 요격 임무로 적합하다 판단하여 F-35A와 F-35B는 영해 인근의 만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고 KF-X에게 요격 임무를 부여합니다. KF-X는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방공망에 KF-X 위치를 포착당했지만 링크가 끊긴 일본 F-35는 자신의 레이더로 이를 찾아내기 바쁩니다. 어렵사리 KF-X를 찾은 일본. 하지만 KF-X는 이미 너무 가까이 접근한 상태입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그리고 울릉도에 배치한 스텔스 탐지용 VHF, UHF대역 대공 레이더와 저주파 레이더 그리고 대공 미사일의 입체적인 추적을 당하고 있는 항자대의 F-35A는 이미 스텔스 전투기의 장점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아직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일본은 후퇴가 아닌 교전을 택하고 KF-X와 직접적인 교전을 벌이기 위해 무리하게 카디지에 침범하여 독파이트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KF-X는 먼저 유리한 자리를 잡았고 강력한 기동력으로 항자대의 F-35A를 괴롭힙니다. 이미 몰릴 대로 몰린 항공자위대. 그러나 항자대에게도 기회는 찾아옵니다. 항자대의 F-35A는 우연한 기회를 포착하고 KF-X를 향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전자전기에 제밍을 당한 항자대의 공대공 미사일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항공자위대의 F-35A는 KF-X의 미티어 미사일에 격추되고 이에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았던 일본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농락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바로 철수를 시도합니다. 달아나는 해상 자위대를 향해 한국형 핵 잠수함은 어뢰를 발사해 이즈모 경항모와 이지스함 한 척씩을 격침시켜버리고 재도발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일본 오키 제도까지 쫓아가던 우리 군은 오키 제도를 점령하고 일본에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위 시나리오는 제가 대한민국의 유리한 측면을 부각시켜 만든 시나리오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형 전자전기와 KF-X가 짝을 이루어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최신 전자전기는 적의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의 데이터 링크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강력한 재밍으로 적 조기 경보기를 불능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링크도 할 수 없고 전투기가 무전시 바로 위치가 발각돼 결국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적국의 스텔스 전투기들은 A사 레이더 그리고 IRST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형 최신 전자전기는 이를 모조리 탐지하고 심지어 재밍까지 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대공 미사일의 시커마저 재밍하여 적 스텔스 전투기를 4세대급 이하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국의 스텔스기는 KF-X의 강력한 기동력에 제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전기와 KF-X의 찰떡궁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전기의 경우 프로펠러 방식이 아닌 제트 추진 방식의 플랫폼 기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C130 허큘리스와 같은 프로펠러 방식의 중대형 수송기가 비즈니스 제트기보다 전자전기 시스템 구축과 관리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의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빠른 기동력을 갖춰 실제 공중전에서 전투기들과 함께 작전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방 선진국들이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 당국은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KF-X의 A사 레이더의 부가적인 성능 추가입니다. KF-X용 A사 레이더의 성능은 20W급의 강력한 모듈 1088개로 현존하는 전투기용 A사 레이더 성능들 중 가히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을 더 추가 개발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A사 레이더의 모듈판을 움직여 탐지 각도를 넓혀주는 성능입니다. A사 레이더는 우수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도의 각도만 탐지할 수 있는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같이 레이더 모듈판의 방향을 바꿔주는 능력을 부여하면 최대 180도 이상의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기능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A사 레이더의 모듈판을 움직여 탐지각을 늘리는 기술을 스워시 플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등을 통해 적 스텔스기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았다고 하였을 때 KF-X의 A사 레이더로 적 스텔스기를 집중 조사해 위치를 파악하고 공대공 미사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스텔스 전투기는 전면부의 RCS가 가장 낮습니다. 즉 A사 레이더로 적 스텔스기를 집중 조사했을 때 만약 전면부에 집중적으로 레이더 빔을 쏜다면 공대공 미사일 사용을 위한 BVR 전투 거리에서는 탐지가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 적 스텔스기의 전면부를 A사 레이더로 집중 조사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스워시 플레이트 기능을 사용해 A사 레이더의 판을 꺾어 적 스텔스기 측면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면보다 높은 RCS 값을 얻게 되고 BVR 작전이 가능한 거리를 확보하여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KF-X는 유유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IRST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KF-X는 레오나르도사의 스카이워드 G-IRST를 탑재합니다. 스카이워드 G-IRST는 현존하는 최고의 IRST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엄청난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작동하는 펌웨어, 즉 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안에 윈도우가 아닌 도스가 깔려있다면 그 컴퓨터 성능을 온전히 낼 수 없듯 스카이워드 G-IRST도 하드웨어 성능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사는 하드웨어만 제공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쾌합니다. 아무리 동맹이나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적 가치가 높고 우위에 설 수 있는 무기체계는 절대 수출하지 않거나 해도 성능을 저하시켜 수출합니다. 미국이 타국의 F-22 랩터를 절대 수출하지 않고 한국의 F-35A가 미국의 F-35A보다 낮은 성능으로 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IRST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합니다.
초반에는 레오나르도사의 소프트웨어에 못 미치겠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마음대로 테스트할 수 있는 KFX이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스카이워드 G IRST의 하드웨어 성능을 120% 이상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FX는 F-35A보다 구형 엔진을 사용해 쌍발 엔진인 것에 비해 F-35A와 똑같은 43,000파운드의 엔진 출력을 냅니다. 하지만 F-35A 대비 가벼운 설계로 추력비는 높아 기동력이 F-35A보다 좋고 심지어 F-15K보다도 좋습니다. 즉 유사한 조건에서 F-35와 KFX가 근거리에서 교전을 할 경우 KFX가 승산이 더 높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정리하면 조기 경보기와 함께하는 KFX라면 스텔스 요격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미국 공군이 F-20이나 F-35를 더 개발하지 않고 구형 플랫폼인 F-15를 신형 F-15EX와 F-15C 개량형을 스텔스 요격기로 사용하려는 이유와 같습니다. KFX와 한국형 전자전기가 한국 영공에서 멋진 활약을 펼칠 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위클리 비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